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는 또 합격률을 높이시는 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제 순번정에서 닦고 계시죠? 그래야지 다 동일하게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네. 등록입니다. 등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등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다 그랬죠?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그 전에는 신고제. 그죠? 신고, 허가, 등록. 어떤 게 유리한 건가요? 신고가 제일 유리해요. 그죠? 신고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신고제로 바꿀까요? 국토부 장관, 대통령쯤 돼야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신고제였을 때는 좀 편했죠. 그때 신고제로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허가제로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격증은 별개 사항이에요. 자격증이 있다고 허가가 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등록제예요. 그죠? 등록제라는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됐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등록 신청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맞죠? 그럼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등록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주겠죠?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죠?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맞죠? 등록증을 교부를 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일하시면 되겠죠? 일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업무 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맞죠?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죠. 실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격증이 없이 실무교육을 받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찌됐건 기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 놓고 그죠?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까지 이수를 하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등록 신청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이에요? 아니 허리 긴 사람이잖아요. 썰렁하네요 아주. 허리 긴 사람 그죠? 이 사람이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등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안 배웠지만 등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격 취소당하고 그죠? 자격을 취소당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무슨 시간을 가져라? 자숙해라 했었죠? 맞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등록의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이 없어야 된다. 맞죠?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사무소를 마련을 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그렇겠죠?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어딜까요? 시, 군, 구.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하입니다. 그죠? 아까 시도와 시군구 얘기할 때 시군구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서면 통지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나요?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건을 갖추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가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이 순간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쪽부터는 나는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내가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뭐였을까요? 그냥 공인 중개사죠. 그죠? 근데 서면 통지를 받고 등록이 되면 그때는 그렇죠.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냥 커피에서 TOP가 되는 거죠? 맞죠?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맞죠? 요 때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어도 업무 개시는 아직 한참 남았죠. 맞죠? 요 라인에 또 보면 자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쭉 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중개 업무가 가능합니다.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중개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업무 개시를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그죠?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뭘 해야 될까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도 맞는 얘기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우리 법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왜? 사업자 등록증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세금하고 관계가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세법에는 걸게 돼 있겠죠. 사업자는 무조건 다 사업자 등록증을 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고 인장 등록을 하고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를 갖추어지만 뭘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있다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고용인 신고야. 이거는 내 업무 개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언제까지? 고용인의 업무 개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를 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인장 등록과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지만, 그죠?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장 등록이나 고용인 신고는요,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서는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뭘 한다? 여기서 고용인 신고, 인장 등록을 다 하게 돼요. 아시겠죠? 언제? 등록 신청을 할 때. 아시겠죠? 그럼 신청할 때 쭉 왔고, 요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랬죠? 업무 보증이라는 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전 단계에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합니다. 그죠? 서면 통지가 오지 않았을 때는 업무 보증 못 하겠죠? 서면 통지가 오면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서류를 들고 가야 등록증을 던져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등록증을 받는 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인장 등록과 업무 분용 설정이 끝났죠? 그러니까 받는 순간부터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를 한다는 게 결국은 등록증 교부 시점이 되면 다 되는 거죠? 맞죠? 받아오시면 돼요. 됐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의 성격은 아까 신고, 허가,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데 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자, 다시 허가와 등록이 약간 살짝 성격이 비슷한데요. 그죠? 허가나 등록이나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뭐뭐를 할 수 없게. 허가가 좀 어렵죠?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집 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그냥 내가 집 짓는 사람이 아니래도 알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에는요, 집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니 내 땅인데 내가 집 좀 짓겠다는데 이래도 못 집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허가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의 성격은 뭐다? 허가나 등록의 성격은 안 되는 걸, 허가의 성격은 뭐다? 등록이나 허가나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도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든 안 되는 건데, 그죠?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등록이라는 말 자체는 공적 장부에다가, 그죠? 기재를 하는 거죠? 맞아요? 공적 장부에 등록한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동차도 등록하잖아요. 그죠? 등기의 방법을 이용하는 건 공시의 방법이 더 크지만 등록을 한다는 건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등록과 허가의 차이는 뭘까? 둘 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건데, 허가는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데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죠? 요건을 갖추더라도 안 될 수가 있다. 이상한데. 요건을 갖췄다 손 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요건을 갖추면요 100% 된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를 신청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가관청, 왜냐면 허가니까 허가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관청에서 볼 때 내가 수원 8달구에다가, 그죠? 8달구청장이 구청장이 봤을 때 8달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다. 그러면 수급 조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다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과당 경쟁,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달구청장이 요건을 갖췄다 손 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록은요, 10,000개가 있든 20,000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요건만 갖추면 수원 8달구청장은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데, 그죠? 요건을 갖췄어도 안 되는 건 안 되게 해줄 수도 있는, 즉 행정청이 자기가 어떠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재량행위라고 했고, 등록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죠. 행정청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겨를이 없지. 요건만 갖추면 해줘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기속행위라고 했다. 그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은 무슨 행위다? 기속행위니까 기속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속이라는 얘기는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요건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시면 어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다 여러 개 각각 따로따로 있죠? 걔네 따로따로 다 등록을 한 아이고요. 가끔은요, 지나가면 뭐 있다 그랬냐면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 있다 그랬어요. 합동. 그죠? 합동은 뭐라 그랬죠? 물리적으로 한 사무실 안에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등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사무실에 A, B, C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C가 그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A와 B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C가 받은 거. 왜? 얘네들은 다 뭐다? 따로 국밥이다. 그죠? 따로따로예요. 얘네들은 다. 그래서 개별성이 존재를 하고 또 등록의 성격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의 성질, 그 등록의 효과는 누구한테만 발생을 한다? 나한테만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증여를 하거나 내가 돈 주고 팔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멋있는 말로 일신, 그죠? 하나의 몸에 전속되어 있다.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등록 취소해 가시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죠? 만료는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취소가 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 망한 거죠. 법인이 망해서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의 효력도 그냥 취소. 그죠?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등록을 했다. 이 등록의 효력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적법 요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등록자일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는 C가 아니죠. D가 되겠죠.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중개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D가 중개를 해서 A, B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죠?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A와 D, B와 D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거래 계약이라고 불렀고. 그죠? 얘는 뭐라고 불렀죠? 중개 계약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근데 D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C였다면 C는 A, B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어땠다 그랬어요? 체결하는 순간 C가 행한 중개 행위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중개 행위는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중개 계약을 A하고 C, B하고 C하고 맺었으면, 그죠? A가 C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집 좀 팔아줘 이랬어요. 그때 C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맞죠? A가 집 팔아달라 그러면 네 했을 거 아니에요. 팔아드릴게요 했었겠죠? 그러면 A가 C한테 집 좀 팔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뭐다? 좀 더 멋있는 말로 청약. 그죠? 좀 더 멋있는 말로 청약을 한 거야. 이걸 해주겠니? 이랬더니 C가 뭐라 그랬어요? 응 했죠? 팔아줄게. 청약과 승낙이 서로
같은 방향을 마주보고 있죠? 계약이 별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약이 됐어요.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잖아요. 중개 계약은 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도급이랑 비슷하죠. 일의 완성, 여기서 얘기하는 일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라는 건 공인중개사니까. 그죠? 중개가 될 것이고, 중개의 완성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아니요. 중개의 완성은 A, B 사이의 거래계약의 체결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일의 완성을 항상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 일의 완성이 되는 순간에 이 계약의 효력이 확 발생을 해서 C는 A와 B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드디어 말문이 트였어. 그죠? 그죠? 아, 그랬나요?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셨어. 많이 하세요. 그래야 늘어요. 자꾸 해봐야 돼. 중개 보수를 A하고 B한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개 보수 청구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무등록자의 경우는 중개를 완성을 시켰다 손 치더라도 A와 B에게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A와 B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죠?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처음 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뭔 일을 한 거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해가지고 둘 사이에 계약을 체결시켰다 손 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왠지 아닐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다? 둘 사이에 체결한 거는 그 사람들을 사기, 기만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둘 사이의 사적인 거래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유효한 계약을 근거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C는 그죠?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중개 보수 청구권, 즉 중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되시죠? 고개는 다들 끄덕거리셨어. 그죠? 고개는 다들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무자격자의 경우는 요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개보수, 일의 완성이 되었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얘네 둘 사이에서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자격자예요. 무등록자다. 그죠? 무등록자인데 지금 중개법에서 무등록을 자꾸 다루고 있죠. 그럼 그 무등록은 뭐에만 관계 있는 거예요? 얘를 지도, 감독. 그죠? 즉 행정상의 절차에서만 필요한 거게 된다. 얘가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다. 되시죠? 그래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이고 행정처분, 행정청벌 등 제재와 관련 있는 규정. 그죠? 지금 무자격자 D에 대해서 제재와 관련된 규정이 있죠? 얘가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중개보수 청구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저건 있죠?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슈퍼아줌마 등장했어요. 슈퍼아줌마. 슈퍼아줌마가 뭘까요? 슈퍼아줌마를 모르시는 분이 좀 있죠? 슈퍼아줌마를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 슈퍼아줌마는요 대단한 아줌마예요. 대단한 아줌마. 슈퍼아줌마. 우리가 지금은 슈퍼가 없죠. 동네 슈퍼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죠? 다 편의점이 있죠. 예전에는 이런 길에 보면 무슨 슈퍼라고 있죠. 맞죠? 가장 재밌는 슈퍼 이름이 뭐죠? 미니 슈퍼. 미니는 작다는 뜻이고 슈퍼는 작은 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어디 가니까요? 청주에 가면요. 청주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블랙마켓이라고 있어요. 블랙마켓. 블랙마켓이 뭔 뜻이에요?
블랙마켓. 알잖아요. 모르는 척. 암시장이잖아, 암시장. 암시장. 그죠?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대박 날 거예요. 암시장이 이만해. 동네에 좀 큰 마트 있죠? 그 마트 이름이 블랙마켓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블랙마켓 뒤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천사. 블랙마켓에는 암시장 천사래, 자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죠? 노이즈 마케팅, 그죠? 블랙마켓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렇다 치고, 우리는 동네에 있는, 진짜 저 어렸을 때 미니 슈퍼가 유행이었어요, 그죠? 슈퍼, 원래는 마켓이죠, 그죠? 근데 어떤 미니 슈퍼라고 표현했어요. 미니 슈퍼에 있는 슈퍼 아줌마가 그 동네 사장을 제일 잘합니다, 그죠? 그 동네 사장을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젊은 총각이 길을 가다가, 그죠? 이 동네 왜 왔냐면 방을 얻으러 이사 오려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전전긍긍 하다가 우선 더우니까 슈퍼에 들어갔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요.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줌마 혹시 이 동네 그 혼자 쓸 방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죠? 영희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영희 엄마,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세 명한테만 전화하면 답 나오겠죠. 그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영희 엄마가, 방 있는데 얼른 데리고 와. 이 분위기죠. 데리고 라는 소리도 안 하지, 그 시절에는. 왜냐하면 데리고 가면 슈퍼를 못 하니까. 이 사람을 얼른 보내죠. 저기 가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왼쪽 세 번째 집에 가봐.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영희 엄마가 방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영희 엄마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슈퍼 아줌마가 한 일은 뭐예요? 자, 이 사람 일반 사람이네. 머리도 안 크고. 이 사람과 영희 엄마. 그죠? 슈퍼 아줌마. 그죠? 둘 간에 지금 무슨 거래 계약이 체결됐죠?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맞죠? 슈퍼 아줌마는 뭘 했어요? 여기한테 얘기 듣고 여기한테 들은 거죠. 여기한테 들어서 일로 갔죠.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보면 A, B, C가 되네요. 맞죠? 그 시스템이죠. 딱. 중간에서 뭐 했어요? 중개행위. 전문용어로? 그렇죠. 알선. 알선. 법에 나오잖아요. 알선이라고.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장기매매 알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알선. 알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허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배웠는데. 그죠? 무등록자네. 딱 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죠?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거래계약은 앞에서 했으니까 이 젊은 총각과 영희 엄마가 맺은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합법이에요. 그죠? 근데 슈퍼 아줌마가 영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줬죠. 총각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5만 원을 줬어요. 영희 엄마는 우리끼리 3만 원만 받아 이랬어요. 그죠? 중개업의 요건을 다 고쳤네요. 의뢰가 있었죠. 돈을 받았죠. 그죠? 하나가 빠져. 뭐가 빠질까요?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의 요건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줌마는 처벌을 중개업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슈퍼 아줌마는 업이 뭐예요? 슈퍼. 맞죠? 정말 아주 리액션이 좋았어요. 이랬어요. 아시겠죠? 첫 시간에서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앞에 조금 내용이 있는 게 좋은데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 지금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죠? 우연한 기회에 일의 중개를 한 자는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보수를 청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희 엄마가 심이 흐린 사람이라 돈을 잘 안 줘. 그죠? 근데 작년에도 어땠어? 이렇게 해주면 영희 엄마가 방라시면 5만 원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돈을 안 주네? 그러면 슈퍼 아줌마는 영희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5만 원 주기로 했잖아. 줄 건 주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을 계속해서 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중개업에서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이제 그 내용,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쭉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전제를 한 거는 개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죠?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라는 얘기 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신고제, 허가제, 신고제에 있을 때 신고 받으신 분들이죠? 개업하신 지 최소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죠? 아직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20대부터 30대부터 하신 거지. 그렇다 치고 법인은요, 중개업만을 하기 위한 중개법인이 있고요. 그죠? 또 특수법인이 있다 그랬어요. 맞죠? 자, 질문 저한테 하셔도 돼요. 네. 옛날부터 한 사람들이요? 여기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예전에 신고만 하면 됐었잖아요. 이 시절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뭐라고 불렀죠? 복덕방. 복덕방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담배와 고스톱이에요. 맞죠? 들어가면 고스톱 치고 계세요. 담배 피고. 맞죠? 그때 하시던 분들이, 그죠? 폐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간판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분들은요, 지나가다가 오래된 동네 있잖아요. 세종은 절대 없고요. 조천 나가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대전도 옛날 동네들 있죠. 그런 데 가보면 무슨 중개인 사무소가 아직 있어요. 중개인 사무소. 그분들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세하게 다룰 거고, 어쨌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나누는데, 중개법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뭘까요? 중개만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죠? 중개만을 위한 법인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모여서 만듭니다. 요 앞에도 하나 있다 했죠? 특수법인은 뭘까요? 목적 자체가 중개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농협 있다 했죠? 농협. 그죠? 농협은 원래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농민의, 그죠? 정확하게는 뭐예요?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조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개를 하기 위한 법인은 아니었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산림조합도 있죠? 산림조합. 또 뭐가 있죠?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재밌는 건 요 네 가지들은요, 특수법인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얘네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개인이든, 여기서 얘는 등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등록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이미 등록은 돼 있다, 신고를 받아서 중개업은 영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폐업 신고라고 다시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들은 폐업하는 순간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하고, 그죠? 여기하고 요거가 문제인데, 그죠? 개인은 여지가 없고요. 중개법인도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등록이에요. 근데 요거를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 따져볼 때 재밌는 건 농협은요, 등록이 필요 없어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 특수법인에 있는 아이들은 각자가 맡은 바 할 특징들이 있죠. 농협의 특징은 뭐예요?
농지죠. 산림조합의 특징은 산, 임야, 그죠?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특징은 공장부지겠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뭘 해야 되겠어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농협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식한 놈이에요. 얘는요, 나중에 업무보증이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갈 때 업무보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써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그랬어요? 1억 붙어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업무보증을 얼마를 해라? 1억을 하자 했어요. 법인은? 법인은 2배, 더블 2억이에요. 농협은? 공부 많이 하시는데. 1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죠?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의미가 없죠. 그냥 했다 손 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1천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농지라도. 그죠? 지금 1억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10억은 해야 돼요. 그죠? 10억은 과했나? 한 5억만 하죠, 뭐. 5억을 해야 돼요. 근데 못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공제, 1억의 공제가 얼마라 그랬죠? 약 20만 원. 그죠? 곱하기 5 하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 뒤지러겠다. 그죠? 적당한 수준이 1억인데 아파트 하나 잘못 팔았으면 손해가 막 심할 건데. 그죠? 서울은 더 심하죠? 30억짜리 100억짜리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어때요?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은 내국 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 법인이라도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국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업소가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 중간입니다. 넘기실게요. 중요한 거 있네. 동그라미 시옷 있죠?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옷.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판례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리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법무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 자격증이 10몇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참 자격증 여러 개 딸 것 없이 하나만 따면 줄줄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법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공인중개사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더 가죠. 솔직히 더 가요. 제가 봐도 더 가요. 그죠? 누구는 변호사인 공인중개사고 누구는 그냥 공인중개사야. 그죠? 이거는 커피하고 TOP 차이보다 훨씬 커. 그죠? 맞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웃긴 게 지들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설마요? 왜냐면 거기 네? 5과목의 법이라 그들은 말하자면 육상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선수예요, 선수. 프로 선수. 그죠? 우리도 한 10년 사실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우리도 한 10년 공부하면 그만큼 수준 돼요. 선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요즘 보면 뭐가 있냐면, 트러스트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법인에서 뭘 했냐면요. 법률 자문 서비스, 법률 중개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뭘 했냐면, 99만원에, 암만 비싸봐야 99만원에 중개를 해줬어요.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게 1심 판결이 났죠? 누가 이겼을까요? 그쵸. 중개사가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졌어요. 역시 법에는 선수잖아. 법에는 선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논리가 조금 약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4대3인가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법률의 논리, 법리로만 따지면은 변호사가 지게 돼 있는데, 아주 법을 잘 다루는 양반들이라 잘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던 트러스트 그 양반들도 자기네들이 중개는 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는 쟁점은 뭐냐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 나온 대로요, 중개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한정이에요. 공인중개사밖에 중개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부동산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변호사가 와도 시험이 면제가 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판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하는 쟁점은 뭘까요? 자기네들은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업을 한 거다. 요게 쟁점이에요. 그럼 이 법률 자문업이면 뭘까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C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변호사인 E한테 와가지고, 그죠? 변호사니까 L로 할까요? 변호사 L한테 와서 이 두 사람이 여기로 왔어요. 그죠? 그러면 L이 둘의 계약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L이 광고를 합니다. 어떻게 광고를 L이 너무 크다. L이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할까요? 법률 자문 서비스 99만 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광고를 하겠죠.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겠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L이 원래 C가 하는 거는 A와 B 사이에서 알선을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선이 중개가 곧 알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L이 A와 B 사이에 껴서 A한테 팔아주세요, B한테 사주세요, 이거를 했다 손 치면 그건 알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법률이고 뭐고 간에 알선 행위를 하게 되면 얘는 뭘 한 거다? 중개를 한 거란 얘기지. 맞죠? 근데 지금 시스템은 약간 그 식이에요. 단순히 법률 자문 서비스만 했다라면, 그죠? 법률 자문 서비스만 했다라면 A와 B 사이에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얘네들이 이미 뭐예요? 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하고 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했던 상황은 A와 B를 따로따로 만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다 알선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재밌는 건 뭘까요? 변호사가 붙었죠, 지금. 상대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하고 어디하고 붙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협회. 협회하고 붙었겠죠? 협회가 고소고발을 했겠죠? 그죠? 협회하고 지금 소송이 될 건데, 자, L이 변호사고, L은요, 우리가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세계에 있잖아요.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해도 어때요? 나는 미래의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이 같은 변호사가 꼴 보기가 좀 싫죠? 나도 모르게 지금 협회 편을 들고 있죠? 다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맞죠? 지금 마음속에 다들 협회 편을 들고 계셔. 맞죠? 근데 변호사의 입장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아유, 저것들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협회가 나서서 애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나설 수 있는 변호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협회가 되게 어렵게 변호사를 본인 자기 자문 변호사 뭐 이런 데서 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맞나요? 그리고 자 볼게요.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L이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져서 된다면 변호사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살기가. 그죠? 로스쿨에서 후두두둑 나와요. 예전에는 4급 대우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판사와 검사하면 4급이잖아요. 근데 노동부 같은 데서 7급 뽑는데도 후두둑 와요.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들이 7급으로도 오겠대. 문제가 있죠. 아무튼 협회하고 변호사협회에서 보면 변호사의 권역의 확대가 되죠. 쉽게 먹고 살게 많아지는 거죠. 협회 차원에서도, 어디 협회? 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회에서도, 그죠? 겉으로는 몰라도 도와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재밌는 상황. 저는 1심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훌륭한 게, 확실히 법을 하는 게 국민참여 배심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 볼 때는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갔으면은, 그죠? 예편을 안 들어줬을 거 아니야.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갔으면. 그죠? 근데 어때요? 단순하게 살면서 중개업을 접해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호사가 믿음이 더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졌어요.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99만 원에 있거든. 근데 사람들 참 약간 어리석은 느낌이 뭐예요? 돈 보고 가면 안 되죠. 이게 확실히 되면 공인중개 다 죽죠.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변호사들이.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막말로 공인중개사가 다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자격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해먹으면 그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아, 그때는 너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를 어떻게 좀, 그죠? 아, 그럼 되겠구나. 생각을 못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변호사든 다른 자격증의 소지자도 중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다. 아시겠죠?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할 때도 나중에 뭐가 나와요? 개설 등록하면 수수료, 등록증이 나오죠? 또 증 받았어요. 증 받을 땐 뭐하라? 수수료 내라. 그죠? 자, 등록관청은 뭐예요? 등록관청은 시, 군, 구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6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이든 구청장을 시장에 임명하는 비자치구의 구청장이든 불문에 동그라미 치세요. 불문하고 등록관청이 된다. 따라서 시장은 구가 없는 시에 시장을 말한다. 어디? 논산시 같은 데 있죠? 논산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원시 8대구는 구가 있죠? 대전시 서구도 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등록관청은 무조건 시군 구자가 붙으면 걸로 가라.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군구 따져볼 때 골치 아픈 건 뭐다? 시도를 따질 때만 골치 아프시면 되는 거야. 그죠? 논산시는, 청주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수원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 찾으러 수원시나 청주시로 가요? 아니죠. 왜? 거기는 뭐가 아니니까? 광역특별시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거기는 경기도청, 충북도청으로 가셔라. 그 다음에 내용은 다 아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자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중개사무소는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돼요. 적법한이라는 건 뭐면, 불법 건축물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얻어놨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설 건축물 아시죠? 가설 건축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임시로 지어진 시설물.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뭘 찾았어요? 계약서 들고 가면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은 따로 안 떼요. 왜 그럴까요? 건축물 대장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군구예요. 그죠? 지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가설 건축물로 나오거나, 무허가로 나오거나, 즉,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재밌는 건,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중개 대상문 할 때 했죠?
중개 대상물 할 때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나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에? 돼요? 됩니다. 네, 됩니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구해요. 그죠? 구하려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야 정말 좋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을 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습니다. 왜? 정말 좋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정말 좋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아니 선배님 자격증을 도대체 뭘로 따셨죠? 안 하시는 분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왜? 불법 건축물을 중개 대상으로 삼아서 중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가 뭐가 됐어요? B가 됐죠? 공인중개사이지만 B의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B는 어때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이면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지역만 돼요. 공인중개사.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공인중개사라면 불법 건축물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잘 모를 때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해주면 제일 좋지요. 변경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용도 변경할 거 없이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넘기실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